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인은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새만금 신공항의 그 발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차관님께서 발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은 도지사급 정도의 발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발표를 먼저 언론들이 하시는지, 익산하고는 무슨 큰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익산하고 새만금 신공항하고 무슨 관계가,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준술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그 6월 4일 날 ABC 산업전략 발표하고 또 7월에 또 8월에 해서 새만금 군 전주권과 연계하는 우리 익산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익산의 경제 영토는 익산시 안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을 해서 우리 옆에 인근에 생기는 공항 그리고 항만과 연계한 물류를 확충하고, 그래서 익산이 메가시티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물류의 또 중심지로서 식품 클러스터가 또 발전하고 또 다른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익산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방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축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항이 지금 판결에서 계획 자체를 취소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29년도에 지금 계획대로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인데 더 늦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이걸 조속히 대처를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익산의 경제 영토를 글로벌 중심지로 확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먼저 한 것입니다. 예. 네, 서탐뉴스 정명국입니다. 지금 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게 취소가 됐는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현 정부나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공항이라 취소됐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의 입김 없이는 그렇게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한 1%라도 있는 것인지, 그걸 좀 그렇게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는 상당히 도민들 또 익산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절차적인 문제, 또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절차적인 것을 조속히 보완해서 정부와 우리 지역이 합심해서 그걸 보완해서 마련한다고 하면 이 판결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두려야 할 단계이고, 그것은 바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지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우리 그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 공약상이나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시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이 새만금 국제공항은요, 말 그대로 이 전라북도 지금 자체 지금 국제공항이라는 글로벌 공항이 없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전라북도 도민이 170만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좀 움직임이 있는지, 건의를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이 철새 문제는 얘기를 했는데, 철새는 인천공항이나 저기 무안공항이나 목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안,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것은. 근데 청조공항은 말 그대로 내륙에 있으니까 철새가 좀 덜하겠죠.
근데 난 이거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건 자체가 좀 문제 어폐가 있고요. 지금 아까도 여기 더팩스가 여기 지금 기자님이 물어봤지만 우리 행정법원은 지금 1심에서 판결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2심, 3심 있다는 얘기죠. 예. 그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죠. 여기 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전라북도에는 지금 군사공항에서 제주하고 이렇게 뜨지만 국내선만 3위밖에 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청주공항은 어제 내가 가봤는데 이게 말 그대로 국제공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세계화를 만들려면, 더 만들려면 중국에 가는 인원을 내가 보니까 중국 장가게를 가는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 보니까 1년에요 80만 명이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도 가지만 또 우리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이 세방공항을 관찰하는데 더 열심히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예. 기댈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 문봉주 기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새만금 지역의 공항, 김제공항이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군대공항이 추진됐습니다만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랄지 타당성 문제로 해서 그걸 다시 백지화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번에 새만금 공항 자체가 또 그런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주시하고 여기에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긴밀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 새만금 국제공항 이 추세에 대한 우려와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를 했고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한병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상 추진돼야 한다라고 해서 강력히 말씀하셨고 이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시사점을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정치적 제도적 대응이나 이 도민의 그런 그 상실감에 대해서 지역 정서를 무시하는 판결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대응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이 익산시청 청사도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어려웠지만 머리 또 시금석을 놓다 보면 왜냐하면 이 공항 부분을 시금석을 놓아야 예산을 만들고 어떤 허가를 받아야 나중에 미래 먹거리에 이게 좋은 성장의 전라북도에 요건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공항 하나 만드는데 30년 걸리고 있더라고요. 선진국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도 그 정도의 세월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예. 예. 오늘 기자회견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제 전라북도와 전체 같이 해야 될 거고 제가 한 가지 약간 사이드 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그만두고 거의 9개월째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는 내년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 지금 9개월 정도 이제 입산을 제가 알기로는 행사장님들 모든 부분을 다녔을 겁니다. 7개월. 네네. 그래서 다녔을 때 입산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시는 부분 하나 하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지자체 선거에서 시장이 됐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두 가지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익산의 이제 ABC 산업전략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익산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그 인구가 줄면서 특히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그래서 활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빈집과 빈 점포가 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대책을 원하시는 것 같고 특히 또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기후 위기에서
상황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만 오면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시다고 실제 또 피해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기후 위기 상황은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느림보고 상태죠. 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강력히 이 기준을 강화해서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이 좀 있다. 그리고 생활의 불편을 또 초래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해결할 과제로는 그런 청년 인구의 그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ABC 산업전략에서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 공공기업 유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가지고 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ABC 산업전략을 제가 제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해결 과제는 지금 기후 위기 문제 그런 것이 침수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이제 택지 개발로 해서 주택 공급의 과잉이나 뭐 집값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좀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TFT 조지현 기자입니다. 지금 사실상 전 차관님께서 지금 경제성 부분만 강조하시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철새 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말 그대로 차관님의 그 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중요하다는 지금 당장 국토부 장관께서 차관님을 만나야 할 정도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공항철새 충돌 방지 대책. 예. 예. 이제 오늘은 뭐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라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제성, 굉장히 판결의 내용에 그 요소들이 세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판결의 요소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공항철새 방지 대책은 기존에 다른 공항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우리 지역의 현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조합을 찾아보면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 철새 서식지가 어딘지, 또 철새의 이동 경로가 뭔지, 또 이동 시기는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레이더를 어떻게 관측할 것인지, 그리고 이 철새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퇴치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대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있는 사안들을 제가 이제 그런 걸 참고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많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판결의 요지는 이게 이런 자체를 정밀하게 그 기본 계획 속에 타당성 조사 속에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데 집어넣지 않았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안 넣어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떤 되게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하지만 지금 차관님께서는 경제, 환경, 안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를 최우선으로 자칫이에요. 환경이나 안전은 조금 뒷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경과 안전은 그리고 경제는 공존해야지, 사람과 환경이 공존해야지 환경만 있고 사람은 없는 데가 질문 드릴게요. 저는 토론할 생각은 없고요.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2018년 12월 14일 물러나셨어요. 행안부 차관직에서. 그리고 2019년 1월에 이게 예타면제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국토부 소관이긴 한데 행정안전부도 어차피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이거 되게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타면제가 좀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차관님께서 지역이 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약간 의견 제시를 했을 수도 있지 않냐. 말 그대로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조금 더 탄탄하게 이 예타가 아니라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조금 더 지금 재판부 1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뭐 조류 충돌 위험 축소 평가를 했고 뭐 안전 환경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논란을 조금 비껴갈 수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2018년 내내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의 정말 고위 관료로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이 새만금 국제공항 이 문제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뭐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2018년에 이제 이 그 지역별로 전국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 지역별로 예타를 면제하고 신속히 지역 그 경제 발전,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추천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다른 데는 울산 같은 데는 이제 수소차 단지랄지 강원도는 또 뭐 다른 그 수소 탱크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사업들을 각 지역별로 많이 그 제출을 했는데 이 전북은 공교롭게도 이 국제공항에 예타 면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좀 많이 예타 없이 그냥 하니까 신속하게 하니까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좀 이 예타의 그 여러 자료들 이런 철새 충돌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타 면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속히 하다 보면 그 절차가 좀 생략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보완하면 대책이 몰라서 아는 게 아니니까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품질에 맞게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20, 30 있으니까 잘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제공항도 그렇지만 더 붙여서 새만금 항만을 갖다 국제적인 항만으로 만들어서 크루즈 선박이 이렇게 입항할 수 있고 그럼 중국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군산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많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해양 개발에 대한 우리 그 전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ABC 산업전략 중에서 C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 새만금 신항만 이제 크루즈 관광선이 27년도에 그 입항을 할 겁니다.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그분들을 이제 여기 만경강에 이제 백길 복원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백길 복원이 되고 그래서 그 만경강을 통해서 또 익산으로 또 넘어오면 여기에 또 새만금과 연결된 그 식품 클러스터도 또 그쪽에서 이제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 유적지 관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새만금의 신항과 공항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익산시의 영역을 벗어났더라도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크루즈뿐만 아니라 신항의 항만 주변에 사일로를 둬서 거기에 식품 저장 창고로서 활용하고 또 우리가 식품 클러스터의 전진기지로서 무역 전진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미 그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관광선이 도입된다는 것은 우리 익산에서 큰 호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전에 전라북도하고 새만금 개발청하고 여기 많은 지금 공을 들이는데 어사에 이렇게 개발을 할 때 국제적인 좀 항만으로 좀 번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아마 체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엊그저께 전북 국회의원들이 또 기자회견한 게 있는데요. 조류 충돌 위험도가 과연 얼마나 이 공항을 만드는 데 차지할 것이고
군산공항, 지금 새만금공항이 어딥니까? 군산공항에 대해서 그 공항 충돌 위험도를 조사를 했는데 15개 공항 중에서 세 번째로 낮게 평가됐는데요. 그러면 새만금공항도 그와 유축해서 연관을 해서 그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완하고 해서 정치권들이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사법부에도 당연히 이건 사법 작대로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어필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 특히 새만금의 가장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익산시 입장에서 더군다나 몫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이런 토론이나 이런 브리핑이나 여러 가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2심 판결, 3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또 익산시 전체의 지역과 연동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제권에서 또 시작해서 이런 그 분석을 좀 정밀히 해서 논리적인 대응과 경제적인 그런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를 이게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과 공적인을 통한 소통을 해서 전국 도와 특별자치도와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걸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